네, 반갑습니다. 신종민입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0번, 1번, 2번 전체적인 타로 카드 복습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공부가 약간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카드를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런 마음 조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 상태에서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형태로 해서 전체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자, 공부의 끈 놓지 마시고 이렇게 복습한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중급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중급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인내하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예. 일단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풀린다고 바로 이러지 말고 저희 일단 이렇게 시작된 공부 전체적인 복습 한번 하는 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되더라도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반응 문자 주신 분들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문자들을 좀 주셔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한번 전체 복습하는 시간 갖고 본격적으로 중급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강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0번, 1번, 2번에 대한 전체 복습했고요. 오늘은 뭐냐면 3번 카드와 4번 카드 라인.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3번 카드와 4번 카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3번 라인과 4번 라인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앞서 복습했던 0번, 1번, 2번 라인의 카드들과 좀 융합해서 에너지 교환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적 용어로 바꿀 때는 어떤 형태로 바꿔나가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숫자 3번 여왕제 카드에 대한 정의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완성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 만났을 때 반갑다, 뭐 두 번째 만났을 때 와 반갑다,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 항상 우리 판사봉을 몇 번 때려요? 3번 때리잖아요. 땅. 그래서 3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전 세계적으로 좀 동일합니다. 3이 독특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초의 완성수다라고 말하면서 최초의 면이 출현하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2개 가지고 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면이 출현하였다, 이거는 뭐야? 이 개념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 개념에서 우리가 뭐냐면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쫓아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체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의 것이 생겼다. 내 것, 나의 것, 내 것, 이런 개념을 찾아냈고요. 나의 것, 내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뭐가 생긴다? 집착이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로 넘어갈수록 가장 문화인류학적 특징이 뭐냐면은 고대 사회로 갈수록 사실은 공동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배분하는,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평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생겼다, 이 말은 뭐야? 나의 것, 내 것이 독특하게 규정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늘리려는 그런 시도들에 의해서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넘어갈수록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계 중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공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시작, 그럼 보통 우리가 서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리스의 어떤 민주정, 그다음에 로마의 공화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서양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 자체가 굉장히 민주정이 발달하고 아주 조금 뭐랄까요, 전체적인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시민군이라고 하잖아요. 시민군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다 분배를 받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공동재산 공동분배하자 그러면은 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세상에 인간 세상한테 맨 처음에 던진 메시지였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생겨났단 말이야. 나의 것이 생겨났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제하려는 새로운 세력이 출현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력에서 공동 재산이 아닌 나의 것, 내 재산에 대한 분쟁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새로운 인간들의 법이 나와야지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에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면이 출현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 것, 나의 것, 그리고 무엇을 확장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풍요라는 이런 것들,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우리가 2 있잖아요. 숫자 2에서는 너와 나와의 관계, 근데 3의 의미는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 생성된 제3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남과 여의 관계에서 출현한 제3의 변수는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이란 말이 좀 웃겨요. 말에 어폐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랍니다. 우리. 너와 나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적인 확장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완성수, 나와 너에서 우리로 발전한다. 의미적으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어졌고 그 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출현, 그런 의미에서 임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냈었습니다. 임신을 통해서 뭐예요? 인구의 증가, 이렇게 해서 풍요, 노동력의 증가, 경제력의 증가, 생산력의 증가, 이런 것들을, 군사력의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집착이 출현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최초의 완성수인 숫자 3이 다시 3번 출현하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의미가 돼요. 사회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궁극적 완성수는 9가 된다. 즉 3이 3번 출현해서 궁극적 완성수가 9가 된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숫자 3번 라인, 그러면 어떤 카드들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카드들이 있었습니다. 3번 여왕제와 12번 행맨, 21번 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타로 카드의 궁극적 지향점인 월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야? 3번의 단계를 거친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 한 단계, 2단계 이게 아니라 1, 2, 3. 그래서 3번째 완성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다 합치면 뭐예요? 3 더하기 12 더하기 21은 이퀄 몇입니까? 36이죠. 36. 3 더하기 6은 다시 9.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3은 인간 세상의 시작, 즉 출현입니다. 출현이에요. 그렇죠? 소유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물질 세상의 시작, 이거를 3이 이야기했다면은 21은 이제 끝내고 신의 세상으로 들어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는 3에서 태어나서, 임신을 통해서 태어나서,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려면 신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타로 카드에서 지향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뭘 주냐면 내 것, 나의 것, 소유와 집착이라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신성한 세상이 신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단순한 물질적 풍요하고만 되진 않는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정신적 깨달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그 머리가 그랬잖아요. 그 근원인, 우리가 그 발을 딛고 있는 근원, 땅의 근원을 머리를 가까이에서 가장 그 근원적인 기운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채가 빛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열적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 깨달음을 거쳐야만 신의 세상으로 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12번의 행맨의 상태, 12번 행맨은 뭐예요?
인간이 제시한 기준을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풀고 내려오지 못하면 13번 죽음으로 갔습니다. 물리적인 단절을 왔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풀고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풀고 내려오면 뒤집히겠죠. 카드가. 이랬을 때 21번과 12번의 다리 모양이 같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해내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 12번이 던진 이 행맨이 던진 메시지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의미들 조금 더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3번, 12번, 21번은 어떤 관점에서 살펴야 되냐면은 스토리 구조, 배열의 구조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2번 여사제 뒤에, 그리고 12번 행매는 11번 정의 카드 뒤에, 그리고 21번은 최후의 심판인 20번 카드 뒤에. 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했듯이 이들이 숫자 2와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숫자 3과 관계가 있고, 즉 이 라인과 3라인은 다시 연결되는 스토리 구조를 가져야지 된다라는 게 이 설계도에 의해서 뭐가 타로 카드가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려진 그림 카드 아니라는 말씀 여러분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오는 스토리 구조는 뭐였냐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 정립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쉽게 말해 룰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야? 이 룰대로 할 사람 나와 이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만들어야지. 그게 임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풍요. 그래서 이 풍요는 뭐야? 부여받은 풍요다라고 혼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물이다, 인센티브다, 유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거고, 삼각형을 통해서 소유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소유에 대한 질투, 시기, 소유욕 이런 것들, 이상형 뭐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런 부분들에서 이상형이다. 속세의 가장 높은 지위, 여성으로서 속세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여황제, 이걸 뭐야?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예쁘다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꼽히는 엄마와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 세상의 아주 선의적 출현을 이야기해요. 선의적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나타낸 거예요. 인간 세상을 나타내는 건 우리가 이 다음에 복습할 4번 황제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황제 카드에서는 뭐야? 그다지 선의적인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다지 선의적인 표현. 왜? 거기에 목적성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종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12번은 인간 세상이 정의 내린 기준에 대한 갈등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의미적으로는 그래요. 정체, 해결하지 못함, 묶여있음, 재충전, 다시 생각함,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 하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광채가 빛나는 모습이 맞지만 속세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세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는 인간들의 노력, 사람들의 노력이 신이 보시기엔 아름다워서 광채를 보여했지만 우리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 우리들이란 말은 뭐예요? 즉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보편타당한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 썩 좋았던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느낌? 우리는 뭐야? 부자가 좋잖아. 그렇죠? 물질적 풍요에 빠진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그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요. 자, 여러분. 속세적 정의에 대한 기준은요, 사실 11번 저스티스 카드에서 법이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갈등을 나타내는 것을 이미 던졌어요. 이미 던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만약에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정의가 뭐냐면 물질과 쾌락이에요. 안 그래요? 물질과 쾌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이미 내려 던졌단 말이야.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면 되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내가 빠져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고민해 안 해? 고민 안 해요. 근데 이게 고민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었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고민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 이리로 가면 되잖아. 다시 신이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뭐야? 그러기에는 뭐야? 물질과 쾌락을 쫓지 않을 수도 없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최악의 상태는 아니란 뜻이에요. 최악의 상태는. 인간의 물질 세상이 요구하는 법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고민.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의 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심리 아니면 아주 근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상담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시간을 거쳐가지고요. 중급을 통해서 아주 가볍게 이 사람의 상황과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물음에서 답하는 것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알아나가고 깨달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한 이 메시지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여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당장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딱딱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숨은 뜻이 있죠. 그런 것들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시키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성장시키려면 이런 식의 공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냥 보는 건 쉬워요. 쉽게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선생님 지금 잘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 월드는 궁극적 신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월드로는 최후의 심판을 거쳐야만 갑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래서 우리가 20번 최후의 심판은 숫자 2와 연결이 되고 숫자 2는 토라와 천칭, 즉 토라와 천칭의 기준에 얼마나 입각해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기다리는 카드라고 했었어요. 판단을 기다리는 카드다.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판단을 기다린다. 이 말은 뭐예요? 상황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제3자가 결정을 할 거고 그 제3자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가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가 20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를 통해서 21번으로 갑니다. 즉 심판을 통과하고 신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건 궁극적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 어떤 과정입니까? 12번의 과정이겠죠. 12번의 과정. 즉 뭐야? 정신적인 부분들, 즉 신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물질을 따를 것이냐의 과정에서 뭐야? 신의 말씀을 따랐다. 즉 물질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신의 말씀을 따랐다 해서 갈 수 있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 완성이다. 자, 12번의 과정, 완성, 보호받음, 또 다른 시작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21번 월드. 그런데 다만 20번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최후의 심판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 신의 세상은 뭘까요? 그냥 가짜 세상입니다. 가짜 세상. 자기 혼자, 자기만 옳다고 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자기만의 아집, 자기만의 편견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혼자만의 세상. 편협, 아집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번 월드는 굉장히 어려운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에 어떠한 과정들, 어떠한 카드들과 같이 에너지 교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숫자 3번 라인은 여황제 카드를 공부하려면은 역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자, 숫자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세상에 몇 가지가 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물, 불, 흙, 공기적인 숫자 3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일로 모여서 하나의 카드로 완성이 되면 이 3번 여황제 카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3번 여황제의 카드는 뭐냐면 컵 3과 같은 마음, 완드 3번과 같은 마음, 펜타클 3번과 같은 마음, 검 3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4개의 스토리 구조를 다 합치면 뭐야? 여황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세상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큰 세상을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큰 세상을 꿈꾸는 모습이 여황제 카드 안에 있다고요. 무슨 세상이야? 내 아이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돼 라는 큰 꿈. 그렇죠? 이건 뭐예요? 좋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일을 시키는 거예요. 미약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인 완성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있는 것들이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뒤돌아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벌도 가해줘야 되겠죠. 왜? 세속적, 속세적인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돼. 왜? 목적주의고 목표주의예요. 내 것을 놓치지 않아 나한테 주어진 지위, 내 자식이 황제에 올라야 한다는 이런 큰 꿈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긴 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상황적 안 되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 쉽게 말하면 적과도 동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두려움은 없겠어요? 우리 애가 황제가 안 되면 안 되지. 안 됐을 때 어떤 일들, 이런 두려움 없게. 이런 두려움까지 전부 다 이 여황제 카드에 있다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 것에 대한 소유욕, 집착,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여황제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황제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 검 3번과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떤 두려움인가요? 이런 것들과 검 3에 연결되는 두려움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4원속 체계들, 이런, 결국 이 여왕제 같은 숫자 3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이 4원소 체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죠. 아마 이 카드도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4원소 체계의 독단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 책을 지금 실전편을 집필 중인데요. 실전편 집필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어떤 마음들이고, 이렇게 연결됐을 때 어떤 마음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집필 중이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또 소개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번에서도 잠깐 했었죠. 이걸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이러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왕제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감사해 볼게요. 자, 한번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좋아하고 파티를 하면서 사랑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남사친, 여사친은 안 싸워요. 남사친, 싸워도 금방 풀어요. 그렇게 깊이 안 가요. 근데 남사친, 여사친이었다가 애인이 돼봐. 오늘부터 1일. 그럼 그때부터 싸워요. 희한하죠.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이가 왜 싸우는 거야 갑자기 연애하면서? 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야? 소유와 집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웃기는 거야. 오히려 이게 없으면 뭐야? 그게 없으면 무슨 또 사랑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힘을 합쳐서 큰 세상을 꿈꿨습니다. 큰 세상을 꿈꿨어요. 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내 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개념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념이 발동을 해요. 남들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거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도, 그러면 이런 건 반드시 따라야 돼. 이런 게 없을 때는 없나요? 있죠. 없을 때는 우리 함께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자라는 의기투합. 이것만도 가능해요. 이것만도 가능합니다. 이 마음도 역시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았어. 내 거를 자꾸 뺏을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싹수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큰 그림을 도모할 거야. 라는 마음도 이 안에 없겠냐고요. 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물질적 카드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질문,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중에 뭐냐야. 이 중에 뭐냐야. 이 중에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0번, 1번, 2번 라인에 대한 카드들을 복습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미전에 복습했던 카드들과 오늘 우리가 복습하고 있는 3번 라인의 카드들과 에너지 교환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복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0번과 3번이 에너지 교환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죠. 실체가 없는 것에서 실체가 생겼습니다. 연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는 뭐야? 마음에 드는데 이랬던 거야. 좀 웃기게. 마음에 드는데 임신했네. 아주 간단한 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없고 마음만 갔던 것들, 구체적으로 속박받거나 그 남사친, 여사친에서 뭐야?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린 거야. 형성이 돼 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였구나. 마음을 비웠더니 채워졌어. 이 말이야. 이해되죠? 어느 날 딱 갔더니 하고 했더니 어느 날 마음이 통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육체적인 관계를 했어. 근데 그 육체적인 관계가 뭐야? 그냥 쾌락을 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얘가 마음에 드는데 얘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얘 보면 마음이 아프지? 왜 그러지? 아닌데 얜 친구인데 그러다 어느 날 딱 보고 보면 너였구나. 이런 형태의 발전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질적 질문, 어떤 다른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유가 생겼다. 쉽게 말하면 학업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학업. 공부할까 말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야.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문제 없어.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이 났다뇨. 이제 그래, 해보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3번 라인 12번이 행맨이 먼저 앞에 나오고 마법사가 뒤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맨은 뭐야? 우리가 정체 상태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결론은 정체를 해결한다. 누가? 내가 해결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나쁘지 않은 거잖아. 나쁘지 않아 보이죠. 마법사가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너지 교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라도요 들어놓으세요.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일 그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문제는 고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어떻게든 내가 처리해 볼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지금 고민에 문제거리가 생겼어. 좋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의 방법을 찾아볼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말 되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은요. 근데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2번에서 1번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1번은 태초의 창조잖아요. 이건 인간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12번에 해결을 찾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21번 월드로 가야 돼요. 안 되면 13번 죽음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세요? 근데 1번으로 갔다는 건 최소한 21번 월드로 갈 일을 막아보겠다는 뜻이야. 결국 최악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일단 입막음할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마법의 허상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임기응변식 처리, 이런 것들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어렵죠. 네,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할 일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2번 여사제를 통해서 21번 월드로 갔다. 야, 이거 어때요? 느낌. 그래요. 신이 내려줘. 신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월드로 갔잖아요. 나쁠까 좋을까? 그래요. 훌륭해요. 그러니까 매우 의미 있는 에너지. 무거운 과제를 극복하고 완성을 이룬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우 의미 있는 에너지입니다. 숭고함의 가치,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진 많은 것을 견뎠기에 얻어지는 결과. 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런 것들로 인해 주어지는 엄청난 결과, 이런 겁니다. 21번 월드가 맞이하기 아주 좋은 에너지의 카드였죠. 자,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의 노력을, 진가를, 가치를 알아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대박이나, 뭐 이런 식의, 이거 쉽게 말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했어. 계속 투자를 했어. 근데 그 회사가 뭐야? 아직 밖으로 크게 성장 못한 거야. 그런데 미래 가치를 알고 계속 투자를 했어. 근데 어느 날 뭐야? 그 가치를 알아주고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M&A 투자가 딱 들어와 버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난 거야. 이런 형태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오직 이 회사의 기술에만 보고 계속해서 매진해서 투자해서 한 길로 계속 갔더니 이루어진,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떡 떨어진 그런 대박의 결과들. 이게 20번에서 21번으로 가는 결과입니다. 왜?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었어요. 오류가 없는 풍요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이번엔 마법사에서 3번으로 갔습니다. 여왕제로. 마법사가 신의 창조를 딱 했더니 이제 실체인 3번 여왕제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요, 마법사가 판을 쫙 열었어. 쉽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모든 사업적 가치가 다 완성이 됐을 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낼 겁니다 라고 실체가 없는 것 가지고 딱 던졌단 말이야. 던졌는데 뭐가 된 거야? 돼버린 거야, 그게. 생겨버린 거야. 생겨버린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아이디어가 실행되어 좋은 반응을 얻게 된 뉴페이스와 사랑에 빠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번엔 태양 카드가 다시 행맨으로 왔습니다. 태양 카드가. 이건 19번 태양은 뭐야? 다 된 거잖아요. 마지막 세상의 종결임과 동시에 시작이라고요. 이제 뭐야? 20번 심판으로 가기 직전이잖아요. 거듭남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됐다 생각한 거야. 근데 뭐야? 마지막에 뭐가 생긴 거야? 또 해결할 거리가 생긴 거야. 아니, 여기 거쳐서, 이거 거쳐서 13번 단절도 있고 14, 15 거쳐서 16번도 당해봤고, 그래서 17번에 희망을 갖고 했다가 18번에서 뭐야? 어렵군 한계의 그런 불안한 것들, 현실을 다 극복하고 이제 뭐야? 거듭남을 통해서 19번 태양까지 왔는데 다시 맨 처음 문제였던 12번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너지가 그래요. 다 된 줄 알았는데 19번에서 12번으로의 변화를 체크해야 됩니다. 약간 뭐 일찍 터트린 샴페인?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야? 아주 근원적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카드와 에너지를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한번 공부해 볼게요. 3번 라인들 좀 이해되세요?